자, 그렇다면 오늘 반등하는 미 증시,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사남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주 지정학적 리스크로 위축되었던 뉴욕 증시가 이번 주 첫 거래일을 상승세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는 가장 큰 동력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양국의 갈등이 현재 수준에서 억제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지난주에 팽배했던 전반적인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회피 심리가 완화가 된 모습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완전히 안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큰 리스크에서는 조금 멀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 밖에 저희가 시장 꼭 체크해야 할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국제적인 스케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그런 가운데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오펙의 월간 보고서와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제조업 지수 20년물에 대한 국제 입찰이 있을 예정이고요. 화요일 날은 소매 판매 지수, 수출입 물가 지수, 산업 생산 지표, 그리고 아틀란타 여전의 GDP 나우가 발표가 될 예정이며 17일 기준으로 현재 G7의 정상회의가 마감될 예정입니다. 수요일 날 기준으로는 건축 승인 건수, 주택 착공 건수, 아틀란타 여전의 GDP 나우, 그리고 FOMC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 청권 수와 중국에서 발표하는 대출 우대금 내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CFTC 투기적 순포지션과 필라델피아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가장 먼저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된 전쟁의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란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나흘째 이어지며 전면적 연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영토 깊숙한 곳까지 공습을 이어가면서 이란 역시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보복에 나섰으며 양측의 사상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16일 기준으로 이란 중부에 위치한 지대지 미사일 기지를 공습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는 지난 13일 일어서는 사자 작전으로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데 이은 추가 공격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북동부에 있는 마슈바드 공항까지 공습하면서 자국에서 1,400km 떨어진 이란 영토 가장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를 했고요. 이란도 역시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현재 진실의 약속 3으로 작전으로 명명된 보복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와 주요 항구 도시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방공망 아이언돔이 일부 미사일을 막지 못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요. 이란 측의 피해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란 정부는 공습이 시작된 후 사망자가 224명에 달하며 이 중 90%가 민간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도 테헤란에서는 시민들이 피난길에 오르고 지하철역이 방공으로 사용되는 전쟁의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현재 시장 분석가들은 여러 위험 시나리오를 유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 시나리오는 현재 분쟁이 억제가 된다면 배럴당 65에서 70달러로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란이 만약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유가 공급의 차질이 생길 시 배럴당 75에서 80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으며, 마지막으로 가장 최악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나올 경우 배럴당 120에서 13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JP모건은 해협이 봉쇄될 경우 이 가격까지 오를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만 이란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그리고 미 오함대의 주둔 등을 고려할 때 전면 봉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실상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 현지 시각 기준으로 어제 때로는 싸워야 할 때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조두단을 반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 중단을 요청하냐는 질문에는 그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며, 미군이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을 돕고 있는 사실도 확인돼 미국의 암묵적인 지지 아래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나왔던 소식인데요. 월마트나 아마존에서 물건을 살 때 달러나 신용카드가 아닌 월마트 코인, 아마존 코인으로 결제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따르면 월마트와 아마존 등 미국의 거대 유통기업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온라인 여행사인 익스피디아와 일부 항공주들도 비슷한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가 났는데요. 자, 이렇게 직접 돈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수수료 절감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기업들은 은행과 카드사에 막대한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자체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 수수료를 수십억 달러, 현재 수조 원 가까이를 아낄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현재 월마트나 아마존이 이렇게 자체 결제망을 구축한다면 기존 금융 시스템에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막대한 고객을 확보한 이들이 금융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셈이어서 은행과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네트워크 기업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바로 규제 때문에, 특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의 통과 여부가 월마트 코인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미국의 연준을 포함해서 영국, 일본, 스위스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연이어 예정되어 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 같은 경우는 고장나지 않았으면 고치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며 2025년 경제 전망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파월 의장 현재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영국은행 같은 경우는 신중한 비둘기파적 동결을 예상하면서 영국 역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부적으로는 7대2 정도의 비둘기파적 완화 선호의 투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점진적이고 신중한 정책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며 8월, 9월, 11월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국제 매입 축소에 대한 계획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은행은 현재 0.5% 금리를 동결하고 국제 매입 축소 계획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에다 총재는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지만 상당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웨덴, 릭스방크, 노르웨이, 노르게스은행, 그리고 스위스 국립은행 같은 경우는 역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스웨덴, 릭스방크는 특히 1분기 실망스러운 성장률과 해외 인플레이션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 부족으로 2분기에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소식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소식에 월마트와 아마존 주가 나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중동 소식부터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